네, 이번 주 위클리 리뷰는 빈칸 완성 문제부터 같이 풀어볼 건데요. 약간 어렵죠. 근데 이게 일부러 이 문제를 가져온 이유가 뭐냐면 조금 길어지는데 내용 자체가 복잡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 정도의 길이에 조금 익숙해질 필요가 있다. 네, 그 얘기 이제 드리려고 하는 건데요. 자, 일단 문제를 쭉 이제 읽어보면 많이 복잡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맨 처음부터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특허에 관한 이야기로 시작을 하죠. 이거 특허입니다. 시험 때 부모님이라고 착각하면 부모님이 많이 싫어하실 거예요. 죄송합니다. 자, 아무튼 자, 이거 준비했는데 좀 재미가 없네요. 자, 아무튼 페어런트라고 준비를 했는데 아니네. 자, 아무튼 오케이. 자, 아무튼 특허입니다. 특허. 자, 이 부분은 좀 편집이 될라나 모르겠네요. 자, 아무튼 자, 주요한 그 다음에 이때 concern은 바로 뭐냐면 여기서 관심이란 뜻도 있지만 뒤에까지 쭉 읽어보면 약간 부정적 뉘앙스가 좀 보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concern은 그냥 이렇게 보셔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커다란 걱정은 많은 비평가들에 의해서 표현되는 커다란 걱정은 이렇게 나오죠. 자, 그러면 무엇에 관한 걱정이냐면 유전자 특허죠. 그쵸? 유전자 특허에 대한 바로 걱정은 그 특허가 cover elements of life forms 이렇게 보이죠. 그래서 life forms라는 것이 보였고요. 그 다음에 여기 elements까지 해서 쭉 밑줄을 그어보면 그러면 생명체의 구성 요소죠. 그쵸? 생명체의 구성 요소니까 앞에 나오는 무엇과 지네릭과 관련이 있다. 뭐 그렇게 보면 되겠죠. 그쵸? 자, 그러면 참고로 여기에서 이제 커버링은 무엇을 다루는 혹은 취급하는 그 뜻이거든요. 그래서 커버 자체가 어떤 것을 가리다, 덮다 그 뜻인데요. 그래서 이렇게 지면의 어떤 글자라든가 내용으로 덮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지면을 덮어서 관련된 내용을 다루다 혹은 취급하다. 자, 이렇게 해도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게 기본적인 의미는 바로 어떤 의미가 생기는 거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뭔가 이렇게 지면이 있을 때 그걸 이렇게 딱 덮어주는 거 있죠. 그렇죠? 덮어준다라는 느낌이 무엇이기 때문에 바로 커버이기 때문에 다루다 취급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또 어떤 뜻도 된다. 손해가 난 부분을 바로 보호하다라는 뜻으로도 가능합니다. 보호하다, 그 다음에 피해가 생긴 부분들을 보상하다 이렇게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자, 일단은 덮다라는 의미에서 다루다 취급하다, 보호하다, 보상하다 다 된다. 그렇게 이제 알고 있으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뒤에 쭉 보니까 이제 결국 어떤 의미냐면 여기서는 이 뜻으로 보는 게 좀 더 적절하죠. 그쵸? 생명체의 여러 요소들을 다루는 특허가 자, 줄 수도 있다고. 누구에게? 개인들과 회사와 혹은 이제 정부에게 줄 수도 있다고. 무엇을? 자, 커다랗게 확대된 힘을 줄 수도 있다고. 됐죠? 그래서 기부가 나왔기 때문에 기부는 가장 기본적으로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이런 식의 사형식이죠. 그쵸? 그래서 여기가 바로 이제 간접 목적어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greatly expanded powers 이 부분 보이죠? 그쵸? 이 부분이 이제 바로 이제 직접 목적어다. 이렇게 딱 보면 돼요. 자, 그러면 유전자 특허가 그 특허를 가지고 있는 개인들, 회사들 혹은 정부에게 커다랗게 확대된 힘을 줄 수도 있다라는 것. 그 다음에 5번은 뭐뭇에 대한 이렇게 보시면 돼요. 무엇에 대한? Human individuals and human societies 보이죠? 자, 그래서 인간과 인간 사회에 대한 확대된 힘을 줄 수도 있다라고 걱정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유전자 특허가 그 특허를 가지고 있는 개인이나 기업이나 정부에게 지나치게 많은 힘을 주는 거 아닙니까? 라고 이렇게 걱정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뒤에 보면 이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쭉 나오는데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딱 끌어보시면 돼요. 그래서 앞쪽과 같은 흐름으로 뒤에서 이야기를 해줄 건데 그걸 이제 농부의 사례를 들어서 약간 농부에게 비유를 해서 유전자 특허에 관한 이야기를 해주는 건데요. 자, 만약에 한 농부가 무엇을 원한다면 여기 딱 보이죠? access to 딱 밑줄 볼까요? access to는 뭐뭇에 대한 접근 그런 의미에서 뭐뭇에 대한 이용 이렇게도 가능합니다. access to는 뭐뭇에 대한 접근, 뭐뭇에 대한 이용 이렇게요. 가까이 가면 사용할 수 있는 거니까. 자, 그러면 한 농부가 가장 훌륭한 작물에 대한 접근을 원한다면 그리고 사실 needs the best crops 해서 가장 훌륭한 작물을 필요로 한다면 단순히 무엇을 하기 위해서 자신의 이웃 농부들과 경쟁하기 위해서 자, 그리고 남아있기 위해서 이때 viable을 말 그대로 이제
가능성이 있는, 생존 가능성이 있는, 그렇게 적어볼까요? 생존 가능성이 있는 농부로 남아있기 위해서. 그러니까 결국은 주변의 농부들과 경쟁을 하고 내가 농부로서 쭉 유지를 하기 위해서 농부가 가장 훌륭한 작물에 대한 접근이나 이용을 원한다면, 자, 그리고 그러한 작물들이 모두 커버가 된다면, 이때 커버는 당연히 어떤 뜻? 다루다, 취급하다, 그 내용보다는 뒤에 나오는 특허에 의해서 커버가 된다, 그 뜻이기 때문에 이것은 특허가 다룬다, 특허가 보호하다. 그래서 보호하다 한번 적어보세요. 자, 그러면 특허의 보호를 받는다면, 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특허의 보호를 받는다면, 그쵸? 내가 가장 좋은 작물을 가지고 싶어요. 내가 이웃 농부들과 경쟁도 하고, 내가 그냥 농부로서 쭉 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가장 좋은 작물을 가지고 싶은데, 근데 그 가장 좋은 작물이 기업이 소유하는 특허의 보호를 받고 있다면, 그렇다면, has it become, 이 농부는 된 건가요? economically weaker, 경제적으로 더 약해진 건가요? 언제보다? 그러한 시절보다 작물들이 covered by far fewer legal restrictions, 이렇게 보이죠. 보호를 받던 시절보다 무엇에 의해서 훨씬 더 적은 법적인 제약. 됐죠? 뒤에 나오는 restriction은 제약이라든가 구속 이 뜻을 이제 보면 되는데요. 자, 그러면 기업에 의해서 소유되는 특허에 의해서 보호를 받게 되는 이 상황이라면 과거에 훨씬 더 적은 법적인 제한에 의해서 작물이 보호를 받던 그 시절보다, 그러면 그 농부는 경제적으로 더 약해진 건가요? 이렇게 이제 질문을 던지는 거죠. 자, 그러나서 그러면요, 일부 비평가들은 제시합니다. The situation of many relatively poor and weak people, 이렇게 딱 보이죠. 자, 상대적으로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의 상황, 농부와 같은. 그렇죠? 그러니까 앞쪽의 상황은 어떤 상황인 거예요? 내가 농부인데 내가 그냥 가장 좋은 작물을 필요로 해요. 내가 농부로 남아있고 다른 농부들과 경쟁하기 위해서. 근데 그게 기업이 가지고 있는 특허에 의해서 보호를 받아. 그럼 내가 그 가장 좋은 작물을 쉽게 이용할 수가 없다라는 뜻이겠죠. 그러면 전에 그 법적인 제약이 더 적었던 그 시절보다 경제적으로 내가 약화된 농부가 되는 건가요? 그렇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 그리고요. 자, 일부 비평가들은 이제 그 농부의 상황을 이제 어떻게 보는 거예요? In a technological advance than patent dominated area, 이렇게 보이죠? 기술적으로 발전되어 있고, 그 다음에 특허가 지배하는 영역, 이렇게 보시면 돼요. 특허가 지배하는 영역에서 농부와 같은 많은 상대적으로 가난하고 그리고 약한 사람들의 상황은, 이 사람들의 상황을 어떻게 되는 거라고 비슷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뒤에 나오는 대세는 앞에 나오는 단수명사를 가리키는 거고, 여기서는 앞에 무엇이 바로 situation이 반복되는 거란다. 이렇게 하면 딱 좋아요. 자, 그러면 농부의 상황이 무엇과 비슷하다라는 거예요? 농부와 같은 현대의 많은 사람들의 상황이 바로 중세시대의 보이죠? 밑에 보이죠? 중세시대의 농노와 같다라는 거죠. 그쵸? 여러분, 농노라는 건 바로 뭔가요? 농사 짓는 노예 아닌가요? 그쵸? 그 농노의 상황과 현대의 많은 그 특허의 보호를 받고 있는 사람들의 특허로 많은 그 보호가 이루어지고 있는 그 영역에 있는 상대적으로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의 상황이 비슷하다고 얘기해 주는 건데요. 자, 보세요. 자, 그 농노들인, 이렇게 나오죠? 그쵸? 그 농노들인, 앞에 나오는 썰, 지금 가리키는 건데요. 의존합니다. 여기서 utterly 보이죠? 여러분, utterly는 원래 완전히 그 뜻이죠? 그쵸? 완전히 그 뜻인데, utterly 자체가 이렇게 나왔을 때는 얘는 부정적 뉘앙스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 그 utterly 같은 경우는 어디에서 나온 건가요? 당연히 utter란 뜻의 바로 형용사에서 나왔겠죠? 그쵸? 형용사를 쓰면 이게 이제 완전한, 혹은 뭐 철저한, 이제 그 뜻이 되는 건데, 여기는 바로 부정적 뉘앙스라는 것을 잘 기억해야 돼요. 자, 그리고 이게 이제 동사를 쓰이면 말하다, 발화하다, 그 뜻으로도 쓰입니다. 성대를 통해서 의미 있는 소리가 바깥으로 나오는 거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utterance 이렇게 딱 쓰면 이게 이제 명사가 되는 거고, 이게 이제 어떤 뜻이라고? 발화란 뜻이라는 걸 이제 볼 수가 있겠죠. 그쵸? 자, 아무튼 요건 이제 동사, 명사 뜻 이렇게까지 다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일단 요게 형용사로 쓰였을 때는 부정적 뉘앙스의
완전한이라는 뜻인 거. 그래서 저기서 나오는 utterly도 완전히 그런 뜻인데 부정적 뉘앙스가 강해요. 그러니까 완전 좋아 이런 느낌을 쓰는 게 아니라 이거 완전 쓰레기 이런 느낌을 쓰는 게 utterly예요. 아시겠어요? 자, 그러면 이 농노들은 완전히 부정적으로 어디에 의존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러들리의 그 중세 시대의 그 영주 있죠. 그쵸? 영주. 그 다음에 뒤에서 authority는 권위.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영주의 권위에게 완전히 의지하고 있는 거죠. 그쵸? 어떻게 하기 위해서? to be allowed니까 허락받기 위해서. 허락받기 위해서 무엇을 하도록 그들의 humble plot 보이죠? humble, 초라한. 플랫은 작은 땅덩어리. 그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그래서 subsist on 밑에 보이죠? 뭐뭐로 먹고 살다 그 뜻인데요. 요거는 이렇게 가볍게 적어주세요. 잘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생계 유지만 가능할 정도로 먹고 사는 거 있죠. 그쵸? 그게 subsist on이라고 생각하면 딱 좋아요. 그러니까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그 유명한 대사 있죠. 우리 뭐 없나? 딱 그렇게 물어보니까 그 유명한 대사. 신세계에서 나왔던 그 유명한 대사. 살려는 드릴게. 약간 그런 느낌인 거예요. 오늘 두 번 역시 지금 계속 던지고 있지만 재미가 없네요. 자, 어제 많이 준비했던 건데 파턴트라고 하지 않고 페어런트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 여기에서 살려는 드릴게. 이렇게 하면 어떤 반응이 나올까 그랬는데 역시 예상과는 다른 아주 뭐라 그럴까요? 내 자신을 돌아보게 해주는 긍정적인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정도 개그를 치면 절대 안 된다. 뭐 그런 거. 자, 아무튼 봅시다. 자, 그러면요. 자, 이제 여기에서 봐야 될 건 뭐냐면 그러니까 겨우 살아갈 수 있을 정도로만 이제 영주에게 의지해서 그렇게 생활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rather than 뭐뭇이 아니라 그 뜻인데요. 그래서 댐은 당연히 앞에는 serves, 농노들이라고 딱 보시면 돼요. 농노들에게 더 쓸모있는 도구를 주는 것이 아니라 자, 특허가 지배하는 그 혁신이 이렇게 나오는데요. 참고로 여기서 농노라고 보지 말고요. 자, 일단은 뒤쪽에 나오는 이런 것들까지 쭉 살펴보면 되는데요. 그냥 농노하고 비슷한 사람들이라고 보시면 딱 좋아요. 뭐 농노라고 해도 상관은 없는데 농노하고 비슷하게 비유를 했던 상대적으로 약하고 가난한 사람들, 자, 이걸 가리키는 것이라고 보면 딱 좋은데요. 자, 그러면요. 자, 그들에게 더 쓸모있는 도구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특허가 통제하는 혁신은 빈칸입니다. 자, 그러면요. 자, 특허라는 것은 이러한 비평가들에게 사람들을 몰고 갈 수도 있습니다. 농부와 같은 사람들을 몰고 갈 수도 있어요. to는 방향이죠. 딱 비추고 오세요. 자, 그럼 drive A to B, A를 B로 몰고 가다 그 뜻인데요. 농부와 같은 그 사람들을 어디로 몰고 갈 수 있어요? 회사에 종속되도록 몰고 갈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that allow them just enough profit within the system to survive 이렇게 보이죠? 그 특허라는 시스템 내에서 됐죠? 그 특허라는 시스템 내에서 그냥 어떻게 해준다는 뜻이에요? 생존할 수 있을 정도의 그냥 충분한 이익만 준다라는 거죠. 그쵸? 어떤 이익이 아니라 뒤에 보니까 flourish 보이죠? 그럼 flourish는 바로 무슨 말이에요? flourish는 번영하다, 번성하다 그 뜻이죠. 즉 flourish, 즉 잘 살 수 있게끔 이익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냥 생존할 수 있을 정도의 이익만을 준다라는 거죠. 마치 무엇처럼 중세시대의 농노처럼 그냥 그 작은 땅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 정도의 생활만 가능하게 하는 것처럼 현대의 그 특허의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들은 이런 게 비슷한 상황이라는 거죠. 그쵸? 자, 그러면 잘 봐요. 자, 빈칸 추론 문제를 풀 때 우리가 지난주에서부터 계속 연속해서 풀고 있지만 일단 가장 중요한 건 잘 들어야 돼. 해석이 잘 안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내용 파악이 잘 안 될 수도 있지만 최소한 뭘 생각한다? 한 가지 소재를 자세히 다루었는지 아니면 두 개를 가지고 비교, 대조하는지 이거 잘 살펴봐야 돼요. 왜냐면 한 가지 소재를 자세히 다루었다면 빈칸은 주제라든가 주제와 관련된 세부 사항일 것이고 두 개를 가지고 비교, 대조했다면 빈칸이 둘 중에 첫 번째에 해당되는가 두 번째에 해당되는가 그거 봐야죠. 그쵸? 근데 지금 전적인 상황은 특허와 관련된 얘기고 이 특허와 관련된 상황을 무엇에? 중세시대의 농노에 비유했다라는 거죠. 그쵸? 결국은 한 가지 이야기죠. 그쵸? 자, 그러면 당연히 어떤 느낌을 가지고 가져가주면 맞겠어요? 특허의 지배를 받으면서 결국은 생존 가능할 정도? 그 정도만 우리가 혜택을 받은 것이지 뭐 번성하거나 잘 살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었죠. 자, 그럼 보세요. Motivate them to make drastic changes to the environment 이렇게 보이는데요. 그들의 환경에 대해서 변화를 준다. 그거 아니죠. 그 다음에 provide a fundamental solution to a particular problem 이렇게 보이는데요. 자, fundamental은 근본적인 그 뜻이죠. 근본적인 해결책을 주는 건가요?
특허의 통제를 받는 상황에서 농부라든가 농노 이렇게 가난하게 생활하는 사람들에게 근본적인 해결책, 즉 아주 잘 살 수 있게 도와주는 건가요? 그거 아니죠. 그쵸? 자, 다음에 limit their concerns to virtual spaces. 요건 당연히 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가상현실, 가상공간 이게 키워드는 아니었고요. 그 다음에 strip away almost all of their ability to be independent. 딱 보이는데요. 여기서 투부정사 이하가 앞에 나오는 ability를 꾸며주는 건데 독립하는 그들의 능력을 strip away 한다. strip away는 바로 어떤 의미예요? 벗겨내다라는 뜻이죠. 그쵸? 옷을 벗겨내듯이 벗겨내다라는 뜻인데요. 자, 그러면 보세요. 독립하고자 하는 그들의 능력을 벗겨낸다. 무슨 얘기? 독립하고자 하는 그들의 능력을 제거한다. 바꿔 말하면 의존해서 겨우겨우 생계 유지를 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 그래서 몇 번? 4번이 답이 된다는 거 볼 수 있겠죠. 그쵸? 자, 다음에 tolerate harsh conditions that are hard to survive 이렇게 쭉 나와있는데요. 그래서 견디기 힘든 가혹한 상황을 참는다 그거 아니죠. 그쵸? tolerate는 참다, 견디다 그 뜻인데요. 이렇게 하나만 더 적어주세요. 참다, 견디다 거기에서 어떤 거 받아들이다라는 뜻으로도 쓰이죠. 그쵸? 그러나 어떤 가혹한 환경을 받아들이게 만든다 그렇게 볼 수는 없죠. 그쵸? 그래서 몇 번? 4번이 답이다. 이렇게요. 자, 전체적인 내용도 중요하지만 약간 길어지는 이 정도 내용에 대해서 구성을 잘 파악하시고 한 가지 내용을 자세히 다루었는지 아니면 두 가지를 비교 대조했는지 그걸 통해서 최소한 한 가지 내용을 자세히 다루었다면 지문 속에 나오는 내용들은 다 비슷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해석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을 활용해서 비슷한 걸 찾아가면 된단다. 아시겠죠? 자, 요렇게 감 잡고 좀 풀어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구문 교재로 넘어와서 구문책의 121페이지 6번부터 해서 오늘은 조금 더 스피디하게 좀 많이 읽어보고요. 그리고 이따 후반부에는 오감만족, 키맵 그거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우리 121페이지로 넘어와 주세요. 구문책 펴주세요. 6번 있죠, 6번. 자, 6번하고 7번 지금 읽어주세요. 6, 7, 8번까지 읽을까요? 8번까지 쭉 한 번만 읽어주세요. 자, 두 가지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에서는 일단 이제 좀 익숙하죠? fact 다음에 대시 보이죠? 그쵸? fact 다음에 대시 보이면 뭐뭐라는 사실 그렇게 보는 거고 우리 이제 이렇게 많이 봤었죠? 그쵸? 뭐뭐라는 사실 그랬을 때 fact 다음에 that 다음에는 주어 동사 보어라든가 주어 동사 목적어 일단 어떤 문장이 나온다고? 바로 완전한 문장이 나온다고 이렇게 얘기했었죠. 그쵸? 그래서 뒤에서 하나의 완전한 문장이 끝나는 곳까지 가로를 묶어서 이렇게 딱 꾸며주는 거죠. 그쵸? 그래서 요게 이제 주어 자리에 있을 땐 요게 이제 주어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뒤쪽에서 동사 이하가 보일 거다. 됐죠? 그래서 팩트가 보이면 뒤쪽에 대신 거의 95% 이상이 100%라고 봐도 상관없고요. 요게 다 뭐뭐라는 이렇게 해석이 되는
동격의 접속사, 즉 앞에 나오는 팩트하고 뒤에 나오는 that 다음에 주어 동사 이하는 결국은 같은 내용이란다. 그렇게 이제 보시면 딱 좋아요. 됐죠? 자, 그리고 이때 이 팩트 대신 또 많이 쓰이는 게 뭐뭐라는 아이디어, 뭐뭐라는 제안, 뭐뭐라는 결정, 그렇게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일단 팩트 다음에 대시 보이면 뒤에서 문장이 끝나는 곳까지, 문제 끝나는 곳까지 가로로 묶는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metaphor use 나오죠. 은유를 사용하는 것이 비동사가 보였으니까 뒤에 보호 보이겠죠. 자연스럽고 보편적인 인간 대화의, 사람의 대화의 일부라는 거 이렇게 딱 보이죠. 그쵸? 자, 그러면 이렇게 딱 가로로 묶어서 주어 동사 보호가 있는 완전한 문장이 보였기 때문에 대디아는 이렇게 팩트를 수식하는 거고 뒤에 나오는 has가 동사라는 걸 충분히 보이시죠? 자, 그러면 은유의 사용은 자연스럽고 보편적인 인간 대화의 일부라는 사실은 그렇죠. 우리가 대화를 할 때 은유 이거 많이 쓰죠. 그렇죠? 여러분 그 은유라는 건 어떻게 말하는 게 은유인가요? A, is, B 이렇게 말하는 게 은유죠. 그렇죠? 내 마음은 호수요 그대 노조 이런 식의 그 아주 그 전형적인 국어에 나오는. 오케이. 자, 어찌됐건요. 자, 은유의 사용은 자연스럽고 보편적인 사람의 대화, 인간 대화의 일부라는 사실이 자, occupy 해왔습니다. 철학자들과 그 다음에 학자들이 여러 세기 동안 occupy 해왔습니다. 이때 occupy는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occupy는 원래 어떤 뜻이 있어요? occupy가 차지하다, 점령하다 그 뜻이 있죠? 그러면 철학자와 학자들을 차지했다라는 건 바로 뭘까요? 어떤 특정한 사실이 철학자와 학자들을 차지했다라는 것은 그들의 주의를 끌었고 관심을 끌었다는 얘기겠죠? 그쵸? 그래서 occupy 화살표에서 딱 적어주세요. 뭐뭇에 관심을 끌다. 이렇게요. 뭐뭇에 관심을 끌다. 자, 그러면 철학자와 학자들의 관심을 여러 세기 동안 끌어왔습니다. 자, 그리고요. 자, 그리고 the question of 이렇게 딱 보이네요. of에 딱 동그라미. 이렇게 일단 꾸민다는 거 볼 수 있겠죠? 그쵸? 선생님이 아까 두 가지 이야기 한다고 했었는데요. 첫 번째는 팩트 다음에 쓰이는 동격 접사 that 그 얘기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전치사 다음에는 다 알고 있는 얘기예요. 전치사 다음에는 기본적으로 뭐가 나올 수 있겠어요? 명사나 동명사 이것만 생각하지 말고 의문사 주어 동사가 나올 것이다. 됐죠? 전치사 다음에 의문사 주어 동사 요거 전체가 한 덩어리에 바로 무엇처럼 원래 전치사 다음에 쓰이는 명사처럼 이렇게 딱 이해해 주시면 딱 좋아요. 우리가 전치사 뒤에는 명사를 쓴다는 거 알고 있으니까 전치사 뒤에 명사가 이렇게 좀 길어지는 게 바로 뭐다? 의문사 주어 동사다. 뭐 그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전치사 뒤에 명사는 이렇게 하나만 쓸 수도 있고요. 하나만 쓸 수도 있고 그다음에 또 어떻게 쓸 수도 있겠어요? 또 두 개 쓸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 뒤쪽에도 의문사 주어 동사 이렇게 해서 두 번째 또 그 명사가 이렇게 등장할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치사 다음에 하나만 명사가 나오는 게 아니라 명사 두 개가 가능하듯이 의문사 주어 동사도 두 가지가 가능하다. 그래서 요거 전체가 싹 다 전치사하고 한꺼번에 묶이는 한 덩어리다. 뭐 그렇게 알아두시면 딱 좋아요. 자, 그럼 여기 봐요. The question, 의문점이죠. 어떤 의문점이에요? 뒤에 보니까 How metaphors operate 이렇게 딱 보이죠? 그래서 은유가 어떻게 operate, 작동하는가? 은유가 어떻게 작동하는가? 자, 전치사 다음에 지금 이렇게 은유가 어떻게 작동하는가? 의문사 주어 동사 지금 첫 번째가 하나 쓰였죠? 그쵸? 자, 그 다음에 and 다음에 또 how가 등장하면서 의문사 주어 동사 몇 번째? 두 번째가 쓰였다는 거 보이시죠? 그쵸? 자, 그러면 은유가 어떻게 작동하고 어떻게 그게 더 일반적으로 언어와 related to 밑줄 그어둘까요? 뭐뭐와 관련이 있다. 이렇게 적어주세요. 어떻게 은유가 작동하고 어떻게 은유가 더 일반적으로 언어와 관련이 있는가에 대한 의문점이 by no means new, 결코 새로운 것은 아니다. 됐죠? by no means는 어떤 방법에 의해서도 안 된다 그 뜻이기 때문에 얘는 그냥 never하고 비슷하다. 이렇게 알아두시고 by no means하고 구별해 두셔야 될 게 by all means 요거 있죠. 그쵸? 그럼 여기서 중간에 이제 뭐가 들어가 있으니까 all이 들어가 있으니까 means가 방법이라든가 수단이죠? 그럼 by all means는 반드시. 됐죠? 반드시 필연적으로 제발 요렇게 좀 알아두세요. 반드시 필연적으로 necessarily 필요하게 그렇게 알고 있으면 안 돼. 알겠어요? necessarly는 반드시 필연적으로
그래서 꼭 그 뜻이죠. 그쵸? 다음 주에 꼭 잘 보세요. 뭔지 아시죠? 그쵸? 자, 그래서 오늘은 그 다른 추가로 프린트로 더 들어갔어요. 그 How to Approach 6평 대비 그거 있죠. 그쵸? 그건 꼭 늦어도 월요일까지는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그 주제라든가 제목, 빈칸 순서 삽입 요거 있죠? 그래서 밑줄 여기까지 해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꼭 맞춰야 되는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수업 시간에 다루었던 접근법에 대해서 쭉 써놨으니까 뒤쪽에 평가원 문제까지 풀어보면서 적용하는 연습을 꼭 해주세요. 혹시라도 시간이 없다면 최소한 How to Approach만이라도 한 2번 정도는 꼭 읽고 시험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거 드렸으니까 그거 그 몇 년째 계속 6평대, 9평대 이렇게 나눠주는 저 자료가 되게 효과가 있었다. 그렇게 이제 계속 반응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계속 드리는 거니까 자, 꼭 점검해 주세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 살펴보고요. 자, 우리 뒤에 7번으로 가기 전에 아큐파이하고 관련된 거 몇 가지만 정리하겠습니다. 자, 칠판에 있는 거 쭉 한번 적어보세요. 그렇게 크게 뭐 이 아큐파이가 어렵지는 않은데요. 이런 상황에서도 쓸 수 있구나. 그 정도 의미만 좀 파악해 볼게요. 자, 오늘 우리가 구문하면서 할 것들은 많이 복잡하지는 않고요. 조금 긴 문장 빨리 읽어가는 연습, 익숙한 단어의 다른 의미까지 좀 생각하는 연습 그렇게 해주시면 좋아요. 칠판에 있는 거 세 문장 밑에 필기해 주세요. 여러분, 첫 번째 문장은 top floor가 이제 꼭대기층이거든요. 그러면 콜린이 꼭대기층을 차지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뭐뭐에 살고 있다. 아시겠어요? 어디에 살고 있다. 그 뜻으로도 쓰여요. 공간 따위를 점유하면서 거기에 거주하다 살다. 됐죠? 거주하다 살다 그 뜻이 있고 두 번째 알아야죠. 그쵸? 그 두 번째가 우리 책에 있었던 것과 비슷한 의미죠. 이러한 문제들이 그녀의 마음을 며칠 동안 아큐파이 했다. 무슨 말? 주의를 끌다, 관심을 끌다. 됐죠?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이 며칠 동안 그녀의 마음에 관심을 끌었다. 그녀의 마음을 독차지하고 있었다. 이렇게 보면 돼요. 주의를 끌다, 관심을 끌다. 그 뜻으로 아큐파이 꼭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아큐파이가 가지고 있는 점령하다라는 뜻이죠. 그쵸? 그 군대가 봄에 그 나라를 점령했습니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자, 뒤로 가서 이제 7번 또 가볍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번 보시죠. 7번은 뭐 어렵진 않고요. 여기 이제 두 가지가 나왔을 때 그 두 가지의 그 매칭을 좀 잘해보자. 그 얘기거든요. 그래서 자, 일단 중간에 보면 그 사람이 말하기를 이렇게 쭉 보이죠? 이 부분 가로 하나 묶어보세요. 가로 묶어보시고 음악의 소리는 can be distinguished, 구별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뒤쪽에서 those가 딱 보이는데 이 those는 앞에 나오는 복수 명사를 가리키는 거니까 여기서는 sounds. 됐죠? 자, 그러면 무엇과 무엇에 관한 이야기예요? 음악의 소리와 자연의 소리와 관한 이야기죠. 그쵸? 자, 그러면 음악의 소리는 자연의 소리와 구별이 되는데 by는 뭐뭐에 의해서 그렇게 보시면 돼요. that 이하라는 사실에 의해서 구별이 됩니다. fact 다음에 대신에 그럼 어디까지? 완전한 문장까지 fact 수식이다. 그렇게 보면 되겠죠. 그러면 뒤에 보니까 they involve the use of fixed pitches, whereas virtually all natural sound 이렇게 딱 보이네요.
자, whereas는 반면에 이렇게 하면서 앞에 나오는 것 두 가지가 서로 대조된다는 느낌이죠. 그쵸? 자, 그러면 뒤에 거의 모든 자연의 소리 이렇게 딱 나왔기 때문에 자, 앞쪽에 they가 가리키는 것은 당연히 무엇이라고? 앞에 나오는 뮤지컬 사운드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쵸? 자, 그러면 음악의 소리는 무엇을 포함하고 있다고? 사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텍스트는 고정된, 그쵸? 도레미파솔라시도 오늘 여러 번 해도 안 먹히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자, 이렇게 뭔가 이렇게 고정된 소리가 있다라는 거고 고정된 소리가 있다라는 거죠. 그쵸? 소리가 있다라는 거고 자, 여기서 피치 보이죠? 피치는 바로 이제 여기 이제 어떤 뜻이 있다고? 높이 이렇게요. 방금 전에 얘기했던 거죠. 고정된 높이가 있고요. 반면에 거의 모든 자연의 소리는 consist of는 뭐뭐로 구성되어 있다 그 뜻이죠. 그쵸? constantly fluctuating frequencies 이렇게 딱 보이죠. 잘 들어야 돼. 자, 지금 무엇과 무엇을 비교한 거야? 음악의 소리와 자연의 소리를 비교한 거죠. 그쵸? 차이점을 잘 봐야 돼요. 자, 음악은 일단은 고정된 높이가 있다는 얘기죠. 그쵸? 그럼 반면에 자, 자연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연의 소리는 constantly fluctuating, constantly 변함없이 끊임없이 그 다음에 여러분 fluctuating은 바로 무슨 말이에요? fluctuating 오르내리는 그 뜻이지. 그쵸? 오르내리는 변동하는 그 뜻이거든요. 자, 그래서 요렇게 요거 보이죠? 그쵸? fluctuate 이렇게 딱 보이는데 fluctuate에서 flu 이렇게 딱 붙여보세요. flu. 원래 flu가 바로 어떤 뜻이에요? flu가 흐르다라는 뜻이죠. 그쵸? 물이 흐르는 모습을 가까이 가서 살펴보면 어떤 식으로 흐르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위아래로 이렇게 움직이면서 이렇게 흘러가는 거죠. 그쵸? 그래서 물이 흘러가는 것과 비슷한 뉘앙스다. 비슷한 모습이다. 이렇게 딱 보는 거예요. 그래서 fluctuating이 오르내리는 변동하는 그 뜻입니다. 이거 잘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러면요. 여기 딱 보니까 끊임없이 변동하는 뒤에 frequency 보이죠? 그럼 잘 들어야 돼. 둘의 차이점이 지금 요렇게 이제 차이점이 딱 생기는 거죠. 그쵸? 고정된 거냐, 끊임없이 변동하는 거냐, 이 차이점이 생겼으니까 뒤에 나오는 frequency하고 앞에 나오는 pitch는 비슷한 의미로 보면 돼요. 앞쪽에서 차이점을 말해주고 차이점이 없는 것들은 다 동일한 역할을 하는 거다. 그렇게 보는 게 딱 좋아요. 자, 그래서 뒤에 frequency를 주파수라고 생각하지 말고 원래 주파수는 말 그대로 어떤 전파의 높낮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쵸? 그래서 요거는 사실은 주파수라고 보다는 앞에 나오는 피치하고 비슷하게 음의 높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더 적절합니다. 아시겠죠? 좋아요. 자, 그 정도. 그래서 두 가지를 비교하고 있을 때 차이점을 제외한 나머지는 동일한 역할일 것이다. 다시 정리한다. 두 가지를 비교할 때 차이점을 제외한 나머지는 동일한 역할을 할 것이다. 그렇게 보시고 여기 나온 피치하고 frequency가 비슷한 의미일 것이다. 왜? 앞에서 fixed하고 constantly fluctuating 이게 차이점을 보여줬으니까. 됐죠? 자,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자, 비교를 할 때 차이점을 제외한 나머지는 동일한 역할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접근을 좀 해주세요. 자, 옆으로 가서 8번 볼 건데요. 8번은 별표 좀 해주세요. 이런 느낌들도 역시 우리가 잘 읽어가야 되는데요. 자, 볼까요? 자, 우리의 현재의 사고는 be based on은 뭐뭇을 토대로 하다 혹은 뭐뭇을 바탕으로 하다 이제 그 뜻이 되는데요. 자, 우리의 현재의 사고는 무엇을 토대로 하고 있다고? 여러분 여기서 succession 꼭 기억해야 돼요. succession 무슨 말인가요? 성공 아닙니다. 성공은 success. succession은 연속되는 것, 연속, 계승 그 뜻입니다. 여러분 연속된다라는 것은 한 편으로 끝나는 게 아니죠. 우리 드라마로 보면. 드라마가 연속된다라는 건 어떤 거예요? 시리즈물이라는 거죠. 그쵸? 그래서 이 연속이라는 건 무엇과 비슷하다고? 이렇게 시리즈하고 비슷하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자, 그러면 a succession of니까 연속되는 시리즈처럼 쭉 이어지는 그렇게 생각하면 돼. 그래서 요걸 하나로 연속된다 그런 의미여서 이걸 이제 우리가 보통 약간 한자 느낌을 살려서 1년의 이렇게 되는 거죠. 1년의 하나로 연속되는 그래서 말 그대로 그냥 연속되는 하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뭐 그렇게 이제 보시면 딱 좋아요. 자, 그러면 여기 딱 보니까 자, 우리의 현재의 사고는 무엇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고?
연속적인 혹은 연속되는 역사적으로 진화된 mentality. 꼭 알아두세요. mentality 무슨 말이니? 사고방식. 됐죠? 사고방식. 최근에 이 사고방식이라는 뜻으로요. mentality 많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얘하고 조금 더 비슷한 뉘앙스로 뭘 많이 주냐면 마인드셋도 잘 나와요. 그래서 mentality라든가 마인드셋은 그냥 다 사고방식으로 우리가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자, 우리의 현재의 사고는 여러 가지의 역사적으로 진화되는 사고방식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거 잘 봐야 돼. 자, 뭐뭇을 토대로 하고 있다. 이제 그 뜻인데요. 자, 그러면 우리는 지금, 요게 아래쪽에 있고, 이걸 토대로 요게 발생한다는 얘기예요. 그쵸? 자, 그래서 이거 이제 어떻게 보는 거냐면, 요렇게 적어주세요. A is based on B. 이렇게 나오면, A는 B를 토대로 한다. 그 뜻이죠. 그쵸? A는 B를 토대로 한다. 그 뜻이기 때문에, 이걸 원인과 결과의 느낌으로 한번 구별 한번 해볼까요? 그럼 A가 원인일까요? 결과일까요? A는 B를 토대로 한다. A는 B를 바탕으로 한다. 그 뜻이니까. 그러면 A가 뭐가 되는 거고 A가 결과가 되는 거고. 그쵸? 그 다음에 B가 이제 뭐가 될 것이라고? B가 원인이 될 것이라고. 그쵸? 그러면 잘 들어야 돼. 원인과 결과는 인과라고 볼 수도 있고요. 또 뭐라고 볼 수도 있겠냐? 뭐가 먼저 발생해야 돼? 이게 먼저 발생하고 그 다음에 얘가 나온다는 얘기죠. 그쵸? 그래서 요게 몇 번째, 요게 첫 번째, 그 다음에 요게 이제 두 번째. 요렇게 순서의 개념도 같이 기억해 주셔야 돼요. 알겠죠? 자, 그럼 뭐가 먼저 발생하는 거야? 역사적으로 진화된 사고방식이 있고 그게 현대의 사고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건 무엇을 토대로 하고 있다고? 역사적으로 진화된 사고방식을 토대로 하고 있는 거니까 우리의 현재 사고는 이것에 영향을 받는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렇잖아요. 자, 여러분 어떤 음식을 먹어봤을 때 되게 괜찮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뭐 때문에 가능한 거니? 과거에 그런 경험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겠죠? 그렇죠? 그런 비슷한 뉘앙스로 우리가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자, 보세요. 자, 그러고 나서 이제 뒤쪽에 또 원이 나옵니다. 자, 뭐뭇을 토대로 이제 동일한 느낌으로 읽으면 되겠구나. 그럼 우리의 현재의 사고는 연속적인 역사적으로 진화된 사고방식을 토대로 하고 있는데, 즉, 정신적인 에더피스를 토대로 하고 있습니다. 에더피스가 뭔지는 모르겠는데, 근데 뒤에서 뭐가 꾸며주는 거니? 관계대명사 딱 보이죠? 그럼 관계대명사가 보이면 관계대명사 이하의 내용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그쵸? 자, 그럼 정신적인 에더피스인데, 그게 바로 뭐냐면, 자, 과거의 세대들이 만들었던 거죠. construct는 건축하다. 이렇게 볼까요? 건축을 했고, pull down이니까 허물다. 이렇게 끌어내려서 이렇게 쓰러뜨린다는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건축하고 허물었고, 그 다음에 renovate는 다시 새롭게 만드는 거니까 보수하다. 보수하고, 그 다음에 extend는 확장하다는 뜻이에요. 자, 그럼 잘 들어요. 자, 건축하고 허물고 보수하고 확장하는 것은 무엇을 보통 그렇게 하나요? 그쵸, 건물이죠. 맞아요. 건물이에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건물이라는 뜻입니다. 에더피스가 사실은 어떤 뜻? 빌딩이라는 뜻이에요. 빌딩. 그러면 mental edifice는 어떻게 볼 수 있다? 정신적인 건물, 정신적인 구조물 이렇게 보는 거예요. 됐죠? 자, 그러면 정신적인 구조물, 즉 중요한 건 요거야. 잘 들어. 역사적으로 진화되었다고 얘기했으니까 역사는 당연히 무엇과 관련이 있는 거야? 과거와 관련이 있다는 걸 볼 수 있겠죠. 그쵸? 그럼 우리의 현재 사고는 다 무엇에 영향을 받는다고? 과거에 영향을 받는 거야. 이제 이해돼요? 자, 그래서 밑에 딱 보니까 자, 과거의 사건들이 그래서 여기 딱 나오지. 이제 이해되죠? 히스토리니까 과거와 관련이 있는 거고 그러니까 당연히 이렇게 딱 연결이 되는 거죠. 그쵸? 자, 그러면 우리의 현재 사고는 다 과거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건데요. 그래서 과거의 사건들이 압축되어 있습니다. 컴프레스는 압축된 그 뜻이죠. 어디에? 이미지와 은유로. 그쵸? 여러분 그렇잖아요. 과거에 대한 기억들이 여러분 뚜렷하게 글자 하나하나까지, 장면 하나하나까지 다 머릿속에 있나요? 아니죠. 그쵸?
언젠가 내가 과거에 영화를 보러 갔었는데 그냥 재밌었던 것 같아 라는 그런 식의 이미지가 있고 그 다음에 그런 식의 재밌었나 약간 이런 은유라든가 비유적인 표현이 있는 거지 장면 하나씩 하나씩 다 기억에 남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쵸? 자 그러면 자 과거의 사건들은 이미지와 은유로 압축되어 있습니다. 되게 보이네요? 그 다음에 determine은 결정하다라는 뜻이겠죠. 우리의 현재의 사고를 결정하는 이미지와 은유로 압축되어 있습니다. even if는 비록 뭐뭐이지만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비록 뭐뭐이지만 그래서 얘는 무엇과 비슷한 의미라고 바로 although하고 비슷한 의미라고 딱 볼 수 있겠죠. 비록 우리가 항상 그것들을 의식하고 있는 건 아니지만 이때 대미 가리키는 건 당연히 앞에 나오는 images and metaphors 이걸 하는 거 볼 수가 있겠죠. 그쵸? 자, 그러면 이거 이제 우리가 또 어떻게 볼 수 있는 거냐? 그 다음 문장 잘 봐야 돼요. 자, 여러분 여기까지는 특별히 어렵지는 않죠? 그쵸? 이걸 바탕으로 이제 뒤에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약간 비유를 한 거예요. 잘 봐요. common sense가 갑자기 왜 나왔겠어요? 그쵸? 앞쪽과 관련이 있을 거 아니야. 여러분 그 common sense는 그러면 우리가 보통 어떻게 해석을 하나요? common sense는 상식이라고 해석하잖아. 그럼 여기서 상식이라는 건 바로 뭐야? 야 상식적으로 봐도 이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했을 때 뭐야? 너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이거 아니야? 그거 아니야? 그쵸? 그래서 여기 나오는 common sense는 첫 번째 문장에 무엇과 관련이 있다고? 첫 번째 문장에 계속 선생님하고 같이 하는 게 뭐냐면 비슷한 내용 매칭하는 것과 그 다음에 관련성 찾아가는 거야. 그래서 common sense는 앞쪽에 our present day thinking 그걸 가리키는 것이. 그렇지? 우리의 현재의 사고, 즉 상식은. 됐죠? common sense를 가로로 묶어서 첫 번째 줄에 our present day thinking 그 부분을 화살표를 딱 해주세요. 이제 이해돼요? our present day thinking 첫 번째 줄에 이게 네 번째 줄 오른쪽에 common sense하고 관련이 있다. 이렇게만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이해됩니까? 요거 네 번째 줄 오른쪽 줄 찾았죠? 그쵸? 자 그럼 보세요. 자 상식은 즉 우리가 현재 하는 사고는 thickly 두껍게 vicious 무슨 말이에요? viscous죠? 두껍게 끈적이는 형태입니다. 두껍게 끈적이는 형태예요. 얇게 남아있는 게 아니라 두껍게 막 이렇게 끈적이는 형태야. 무엇에? 과거에. 그쵸? 우리가 현재 하는 사고인 그 상식은 과거가 두껍게 끈적이는 형태로 우리에게 남아있는 거야. 그쵸? 자, 그리고, 자, 그거 바로 어떻게 되는 거냐면, 역사의 반영입니다. 역사의 반영입니다. 즉, 과거를 반영한다는 얘기겠죠? 그쵸? 얘도 과거 관련이 있으니까. 자, 그리고 그건 무엇처럼? Like the story about a puppet and a chess playing machine. 이것처럼 항상 승리합니다. triumph는 승리하다 그 뜻이죠? 그쵸? 항상 승리하는 역사의 반영입니다. 무슨 말이야? 항상 승리한다라는 건 이렇게 생각해야 돼. 패배를 모르는 그 뜻이야. 됐죠? 항상 승리한다라는 건 어떻게 생각한다? 패배를 모르는 예외가 없는 그 뜻이야. 적어주세요. 항상 승리한다. 무슨 말? 항상 승리한다. 패배를 모른다. 무엇이 없다고? 예외가 없다고. 예외 없이 항상 승리하는 역사의 반영입니다. 지금 무슨 얘기니? 우리가 현재 하는 사고인 상식은 다 무엇이 반영된 것이라고? 과거가 반영된 것이라고. 그렇겠죠? 그쵸? 자,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여러분 이제 중간에 딱 보면, 중간에 여기, 이야기죠. 그 다음에 퍼핏은 바로 뭔가요? 퍼핏이 바로 이제 꼭두각시. 꼭두각시 인형. 뭔지 아시죠? 그쵸? 보통 이렇게 위쪽에서 줄을 달아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 그쵸? 자, 이거 편집각인데, 이거? 진짜? 이거 딱 보면 집사람이 너 춤췄니? 이렇게 할 것 같은데. 자, 아무튼, 편집각이네. 자, 아무튼, 어찌됐건요. 자, 아무튼, 자, 갑시다. 자, 중요한 건 바로 뭐냐면, 봐요. 꼭두각시와 체스하는 기계죠. 뭔지 몰라도 되겠죠, 사실은. 그쵸? 왜? 결국은, 그냥 과거가 항상 이긴다는 그 얘기를 저렇게 해줬나 아프다. 그 얘기인데요. 약간 요런 거예요. 요거 무슨 말인지 요거 이해가 될까요? 그래서 꼭두각시 인형을 가지고요. 사람들한테 자, 이 꼭두각시 인형하고 체스에서 이기신 분에게 돈 드립니다. 이렇게 했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꼭두각시를 딱 만들어 놓고 이렇게 체스판이에요. 근데 체스판의 내부를 보면 안쪽에서 사람이 숨어서 체스판의 모양을 다 거울로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 꼭두각시가 이렇게 딱 뭐지 이렇게 체스를 이렇게 딱 하는데 그 말을 놓는 것이 바로 사실은 사람이 뒤에서 조종하는 거라는 거죠. 그쵸? 그러면 자, 이 꼭두각시하고 내가 체스를 한다고 해서 같이 게임을 하지만 결국은 누가 이기겠어요? 얘가 이길 수 있다라는 거죠. 그쵸? 그 얘기예요. 사람하고 체스를 하는 꼭두각시 인형인데 항상 꼭두각시 인형이 이기는 것과 비슷하게 항상 승리하는 역사의 반영이 우리의 현재의 사고다. 됐죠? 자, 뒤로 가세요. 자, 9번, 10번 얼른 읽어주세요. 9번, 10번. 9번 별표 하시고요. 9번 별표 하시고 맨 마지막 줄에 있는 거 Whatever is at stake. 거기 at stake 밑줄 그어주세요. 9번 맨 마지막 쪽 오른쪽에 at stake 그 밑줄 그어주시고 이게 무슨 말일까 생각하면서 읽어주시고요. 자, 옆에 10번까지 쭉 한 번만 빠르게 읽어주세요. 자, 9번하고 10번을 같이 읽어 볼 건데요. 그 9번 마지막 표현이 살짝 어렵긴 한데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일단 그 상황을 좀 살펴보면 첫 번째 문제에서 conflict 보이죠? 그럼 conflict는 갈등이잖아요. 그럼 갈등이라든가 충돌은 최소한 몇 개가 있을 때? 2개가 있을 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단어의 의미를 파악할 때 한 가지 느낌인지 두 가지 느낌인지를 알아야 문장 전체 그리고 지문 전체에 대한 해석도 좀 더 용이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갈등을 하고 있는 동물이죠. 무엇과 무엇 사이에서 당연히 뭐 between이 보이니까 뭐 뒤쪽에 and 이렇게 딱 보이겠죠. 그쵸?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끊어볼까요? 자, 그러면 자, 이런 갈등을 하고 있는 동물은 이렇게 보이죠. 자, 그러면 attacking a rival이니까 경쟁자를, 라이벌을 공격하는 것. 그리고 뒤에서 flee, 이 flee 알아야 돼요. flee는 달아나다는 뜻이죠. 그쵸? 자, 그러면 경쟁자를 공격하는 것과 달아나는 것 사이에 갈등을 하고 있는 동물은 처음에는 충분한 정보를 갖지 않을 것이다. 그쵸? 그러니까 얘하고 싸울 거냐 아니면 도망칠 거냐 처음에는 충분한 정보를 갖고 있지 않을 겁니다. 무엇을 가능하게 하는 그것이 이때 it은 당연히 뭘 가리키는 거?
앞에 나오는 animal을 가리킨다는 건 충분히 볼 수 있겠죠? 그쵸? 그 동물이 무엇을 가능하게 해주는 것? 결정을 내리도록 가능하게 해주는. straight away는 바로 그 뜻이겠죠? 바로 결정하는 것을 가능하게 해주는 충분한 정보를 갖지는 않을 겁니다. 자, 보세요. 자, 만약에, 자, 이제, 두 가지 상황이 제시가 되었죠. 그쵸? 어태크를 할 거냐, 플리를 할 거냐, 그 얘기니까 그 상황이 구체화 되겠죠. 그쵸? 보세요. 만약에 그 라이벌이 무엇을 할 것 같다면, 싸움을 이길 것 같다면, 그쵸? 싸움을 이길 것 같다면, 그러면 최적의 결정은 당연히 무엇일 것이라고 즉시 포기하고, 그쵸? 즉시 포기하고, 어떻게 하는가? risk ing는 뭐뭇의 위험을 감수하다. 낫을 쓰니까 위험을 감수하지 않는 것이다. 그 다음에 get 다음에 pp는 뭐뭐하게 되다. 그렇게 보면 돼요. get injured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상당하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쵸? 자, 그럼 여기 지금 무엇과 관련된 상황이에요? 라이벌이 이길 것 같으면 얼른 꼬리 내리고 가란 얘기죠. 그쵸? 그럼 요건 당연히 무엇과 관련된 거? 당연히 이 부분과 관련된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쵸? 자, 잘 들어야 돼. 처음에 두 가지를 딱 얘기를 해요. A하고 B가 있어. 그리고 나서 밑에서 구체적인 설명을 해요. 자, A, B 두 가지가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구체적인 설명을 할 때 여러분 A를 먼저 설명하겠어요? B를 먼저 설명하겠어요? 우리 같으면 A를 먼저 설명할 수도 있거든요. 선생님은 김치하고 만두를 좋아하거든요. 예를 들어서요. 만두는 별로 안 좋아해요. 집사람이 좋아해요. 자, 아무튼 자, 선생님은 김치하고 만두를 좋아해요. 그러고 나서 그 밑에서 내가 무슨 얘기를 했어요? 김치는 이러이러해서 좋고요. 만두는 이러이러해서 좋아요. 이렇게 말할 수 있거든요. 근데 영어는 약간 요렇지는 않아요. 김치하고 만두를 좋아합니다. 만두가 이제 여러분한테 들리는 마지막 말이었죠. 그걸 먼저 설명해 주는 거예요. 만두는 이러이러하고요. 그 다음에 김치는 이러이러합니다. 알겠어요? 즉 어떻게 A하고 B 두 가지가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 뒤쪽에서 구체적인 설명을 하는데 그때 이걸 먼저 하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 있는 B를 먼저 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B는 이러이러하고요. 그리고 A는 이러이러합니다. 이렇게 쓴다라는 거예요. 알겠어요? 자, 그래서 살짝 어려우면 그 느낌을 가져가 주는 거야. 자, 여기 어택 하는 게 보이고 그 다음에 도망치는 게 딱 보인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무슨 얘기를 먼저 할 거야? 아, 이렇게 두 번째 이야기인 거 도망치는 얘기를 먼저 했구나. 그쵸? 도망치는 얘기를 먼저 했구나.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는 당연히 뭐가 나오겠어? 바로 싸운다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쵸? 자, 그래서 여기 딱 벗의 표시 한번 해보세요. 벗은 앞쪽의 상황과 다른 몇 번째 이야기? 바로 두 번째 이야기를 할 거예요. 두 번째 이야기를 할 건데, 근데 그 두 번째 이야기는 당연히 앞쪽에 나오는 무엇과 관련이 있다라는 거예요. 앞쪽에 나오는, 얘를 2라고 쓰면 조금 헷갈릴 수 있으니까요. 앞에서 우리가 숫자를 썼으니까, 얘를 바로 이제 두 번째, 이렇게 딱 생각하면 딱 좋아요. 자, 그러면, if the rival is weak and easily defeatable, 이 defeatable은 물리칠 수 있는. 라이벌이 약하고 쉽게 물리칠 수 있다면, 그렇다면 이건 이제 몇 번째? 앞쪽에 나왔던 첫 번째, 무엇과 관련이 있다고? 요거 관련이 있다는 거 볼 수 있겠죠. 그쵸? 자, 라이벌이 약하고 쉽게 물리칠 수 있다면, 그렇다면 상당한 혜택이 있을 겁니다. 상당한 혜택이 있을 겁니다. 그럼 이게 바로 어떤 거야? 공격해서 얻는다는 느낌인 거죠. 그쵸? 앞으로 나아가는 거 보이지?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무엇의 반대 느낌인 거야? 뒤로 도망치는 플리어의 반대 느낌인 거야. 그래서 여기서 앞으로 나아간다는 것을 무엇이라고 본다고? attack라고 본다고. 이렇게 다 보는 거야. 됐죠? 앞으로 나아가서 obtaining, 확보할 겁니다. 싸워서 이기면 가져갈 수 있겠지. 그치? 라이벌이 가지고 있었던 무엇을 가져갈 수 있겠어요? 라이벌이 가지고 있었던 영토를 가져갈 수도 있고요. 그쵸? 그 다음에 암컷을 가져갈 수도 있고 먹이라든가 그 다음에 whatever는 무엇이든지 그 뜻이죠. 그쵸? 자, 요거 뭘까요? at stake 무슨 말이에요? at stake 말뚝이 박혀있는 그 뜻이거든요. 원래 스테이크는 이렇게 땅에 우리가 박는 말뚝이에요. 그쵸? 이렇게 딱, 그 땅이 딱 있으면, 이렇게 딱 깊이 박는 이런 식의, 아이고, 너무 깊이 박았네. 아무튼, 이런 식의 이제 말뚝, 여기 생각하면 돼. 자, 그러면, 자, 말뚝이 박혀있다라는 건 바로 뭐냐면, 이 땅은 내 거야, 그 뜻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미국의 그 아메리카 대륙을 개척하던 그 시절에, 그 청교도들이 이제 아메리카 대륙으로 이렇게 이주를 했죠. 그러면서 누구 땅을 빼앗은 거니, 사실은? 인디언들의 땅을 빼앗은 거죠. 그쵸? 되게 웃기죠? 걔네들이 이렇게 남의 땅을 빼앗으면서 인디언들이 이렇게 막 이렇게 몰아내고, 인디언 땅을 어떻게 쓰냐면, 이제 들어온 사람들에게 이제 땅을 나눠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약간 어떻게 했냐면, 하루 종일 뜁니다. 하루 종일 혹은 말을 타고 달려요. 그래서 달려갈 수 있는 곳에 자기 말뚝을 딱 이렇게 출발선이 딱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딱 달려갈 수 있는 곳까지 해서 쭉 달려가서 자기 말뚝을 딱 박잖아요. 그럼 거기까지 자기 땅이에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거기에서 나온 말이에요. 말뚝을 딱 박아놓으면 어떤 거야? 내 거야. 이제 그런 느낌인 거야. 그렇죠? 자, 그러면 at stake는 그러면 말뚝이 박혀 있는 그 뜻이기 때문에 어떤 거야? 내 거라는 거고, 내 거니까 어떤 거니? 이용할 수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성패가 달려있는 이런 식으로 해석에서 나오는데 얘는 그렇게 이해하지 말고 봐요. 이기면 뭘 가져갈 수 있는 거야? 라이벌이 가지고 있었던 영토를 가져갈 수도 있지. 걔가 가지고 있었던 암컷을 가져갈 수도 있고 걔가 가지고 있었던 먹이도 가져갈 수도 있어요. 뭐든 가져갈 수 있어요. 무엇이든 말뚝박고 내 거라고 하면서 이용 가능한 것은 무엇이든지 이렇게 딱 적어주세요. 이용 가능한 것은 무엇이든지 가져갈 수가 있다고. 됐죠? 자, 그렇게만 보시면 되는데, 자,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생각해 봅시다. 여기서는 참고로요, 여기서 이제 obtaining이 이렇게 딱 보이는데, 여러분 obtaining이 보이고요. 뒤에 나온 여기 있죠. The territory부터 뒤쪽에 whatever is at stake 이 부분까지 obtaining이 뭐가 되는 거야? obtain이 무엇을 확보하다 그 뜻이죠? obtaining 확보하는 것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괄호로 묶은 부분이 다 무엇이라고? 앞에 나오는 obtaining의 무슨 역할을 하는 거예요? 목적어 역할을 하는 거죠. 그쵸? 목적어 역할을 하는 거고요. 그럼 목적어 역할을 하는 것을 우리가 품사를 무엇으로 볼 수 있겠어요? 명사로 볼 수 있죠. 그쵸? 자, 그래서 이렇게 목적어 역할을 하는 명사 자리에 뭐가 들어가면 뭐뭐 ever 이렇게 딱 들어가면 그때는 whatever를 anything that 이렇게 해서 갈 수 있습니다. 뭐뭐 하는 것은 어떤 것이든지 다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 이렇게만 적어주시고요. 우리 그 ever와 관련된 것을 가볍게 한 번만 읽어가 볼게요. 자, 이거 안 써도 돼요. 한번 읽어봅시다. 자, 보세요. 그대로 쭉 한번 읽어가 볼게요. Give this to whoever wants to keep it. 이렇게 딱 보이죠? 자, 차이점만 살짝 읽어가고 우리가 이해하면 돼요. 이거 있잖아. 이걸 뭐 명사 자리에 쓰였느냐 아니면 부사 자리에 쓰였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해석을 할 거냐 그 차이점을 알아내라 그딴 거 안 물어보니까 걱정하지 말고 자 차이점을 쭉 한번 살펴볼게요. 자 여기서는 지금 whoever를 시작하는데 전치사 다음이지 그치? 전치사 다음이니까 요거 전체를 우리가 아까 전치사 다음에 쓰이는 것을 명사라고 본다고 얘기했었죠? 그쵸? 자 근데 똑같이 whoever로 시작하는데요. whoever로 시작하는데 뒤에 주어하고 동사가 보이기 때문에 얘네들은 뒤에 주어 동사가 있는 거 앞에 쓰였으니까 부사 역할을 하는 거야. 그쵸? 약간 차이가 있을 뿐이야. 봐요. 이렇게 명사 자리에 쓰이면 whoever는 뭘로 해석을 했어요? anyone who 이렇게 해석을 했고 근데 똑같이 whoever가 쓰였는데 주어 동사에 있는 문장 맨 앞쪽에 부사 자리에 쓰이면 그때는 이제 뭘로 해석했어? no matter who 이렇게 해석한다라는 거죠. 근데 비슷하지 않냐? 누구든지 그렇게 해석하면 되죠. 그쵸? 그러니까 굳이 신경 쓸 필요 없다는 얘기를 다시 한번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싶어하는 사람이면 누구에게든지 주어라. 누가 그것을 가져가든지 No one will be satisfied. 어떤 사람도 만족하지는 못할 것이다. 자 그러면 자 우리가 의미가 비슷함에도 불구하고 왜 이걸 말씀을 하시나요? 이렇게 딱 나오면 잘 생각해. 뭐뭐 ever가 딱 보이는데 명사 자리에 쓰잖아? 꼭 해석을 해주고 그 의미를 파악하세요. 그러나 이렇게 부사 자리에 쓰였지. 부사 자리에 쓰이면 없어도 된다고 얘기했죠? 그렇죠? 뭐뭐 ever가 부사 자리에 쓰이면 없어도 되는 거예요. 이거 신경 쓰지 말라는 얘기죠. 마찬가지예요. Whatever happens,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해석을 하되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어디가 중요한 거라고? 여기가 중요한 것이라고. 이해됐어요? 자 그리고요. 자 whatever 같은 경우는 무엇이든지 이제 그 뜻인데 이게 어떻게도 쓰일 수 있냐면 여기 이제 모의고사에서 자주 등장을 했으니까 이제 그렇게 보는 건데요. 자, 요렇게 whatever 같은 경우는 뒤쪽에 무엇과도 함께 쓰일 수 있다고, 뒤쪽에 이렇게 명사와도 함께 쓰일 수 있다고. 자,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whatever you have. 됐지? 네가 가지고 있는 음식은 무엇이든지 어떻게 쓸 수 있겠어? whatever food you have. 이렇게 가능해요. 아시겠죠? whatever 다음에 뭐가 보이면 명사가 보이면 어떤 뭐뭐든지 무슨 뭐뭐든지 이렇게 해석해 주면 돼요. 자, 그러면 whatever water and gases they contain 에서 그것들이 가지고 있는 물과 기체는 무엇이든지 어떤 물과 기체를 그것들이 가지고 있든지 그것은 자 안쪽에 갇혀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해돼요? 자, 그다음에 요거 생각나죠? 여러분 그 however 다음에 형용사라든가 부사를 쓰면 어떤 뜻이에요? 그때는 아무리 뭐뭐한다 해도 됐죠? 자, 그러면 당신은 이 어려운 문제를 풀지 못할 겁니다. 당신이 아무리 똑똑하다 하더라도 brilliant는 똑똑한 그 뜻인데 참고로 여러분 그 brilliant라는 것은 똑똑하다라는 건데요. 똑똑하다라는 것은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밝은 빛이 보인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bright에서 나온 말이에요. 똑똑하니까 어둡지 않고 밝은 빛이 막 이렇게 그 사람 주변에 이렇게 아우라가 있는 거 있지. 밝은 빛이 보이는 것처럼 그게 바로 이제 brilliant다. 그렇게 생각하면 딱 좋아요. 그래서 훌륭한 똑똑한 그 뜻인데요. bright라는 말에서 나왔기 때문에 밝은 빛이 보이는 거다. 이렇게 같이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죠? 그렇죠? 자, 중요한 건 여기에서 우리 책에서 at stake를 뭘로 볼 거냐? 바로 이용 가능한 그것으로 봐줘야 된다. 그 정도까지만 보면 돼요. 옆으로 10번으로 가서 10번 읽겠습니다. 10번 같이 보시죠. 자, 그러나 모든 경우에 the tools they employ, 여기 employ의 별표. 그래서 employ는 당연히 고용하다 그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사용하다 이때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들이 사용하는 도구는 무엇을 하기 위해서 막다 예방하다. 됐죠? 막다 예방하다, 막기 위해서. Sudden invasion of destructive new ways of music making. 이렇게 나오죠? 네, 그럼 볼까요? 갑작스런 침입. 됐죠? 침입이라든가 침략이죠. 갑작스런 침입을 막기 위해서 무엇의 침입인가요? 파괴적인 새로운 음악을 제작하는 방식. 됐죠? 파괴적인 새로운 음악을 제작하는 방식. 여기서 파괴적이라는 것은 기존의 것을 파괴한다는 느낌을 보면 돼. 됐어요? 자, 파괴적인 새로운 음악 제작 방식에 갑작스런 침입을 막기 위해서 그들이 사용하는 도구는 이렇게 나오죠? 그들이 사용하는 도구는 follow, 따릅니다. 예상 가능한 경로를 따릅니다. 자, 여기까지 그대로 끊어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starting with exclusion 에서 제외시키는 것부터 시작해서 배제시키는 것부터 시작해서 뭔가 새로운 방식이 들어오려고 해. 그러면 그걸 어떻게? 처음에는 배제시키는 것부터 시작을 해요. 자, 그 다음에 if 다음에 not이 보이죠? if하고 not이 한꺼번에 같이 쓰이면 그때는 이때 if를 어떻게 해석하라고? 비록 뭐뭐이지만. 적어주세요. if하고 not이 보이면 이때 if는 even if 비록 뭐뭐이지만 뭐뭐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해를 해주어라. 그래서 완전한, 철저한 무엇은 아니지만 censorship 알아두세요. 철저한 검열은 아니지만 뭔가 새로운 방식이 들어오려고 하면 일단 배제하는 것부터 시작하고요. 자, 그리고 그게 실패하면 무엇이 실패하면 그 새로운 방식을 배제하는 것이 실패하면 as it so often does 종종 그러한 것처럼 자, as는 뭐뭐처럼 그렇게 알아두시고요. 이때 does는 앞에 나오는 일반 동사를 그 반복할 때 쓰는 거니까 얘는 바로 fails다 이렇게 적어주세요. fails요. 잘 따라와. 자, 그러면요, 파괴적인 새로운 음악 제작 방식의 갑작스런 침입을 막기 위해서 그들이 사용하는 도구는 예상 가능한 경로를 따르고요. 자, 배제하는 것과 함께 시작해서 완전한 그 검열은 아니지만 배제하는 것과 함께 시작해서 예상 가능한 경로를 따르고요. 자, 그리고 그 배제하는 것이 실패할 때 그대로 읽어간다. 그 배제하는 것이 실패할 때 as 뭐뭐처럼 그래서 그것이 종종 그러한 것처럼 그렇죠? 그래서 이때 있으면 당연히 뭐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렇죠? 배제하는 것이 종종 실패하긴 하는데요. Shifting to more deceptive method. 자, 그리고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실패하게 되면 shifting to니까 뭐뭐로 이동하다. 뭐뭐로 바꾸다. shift to는 뭐뭐로 이동하다. 뭐뭐로 바꾸다. 이때 shift는 move라든가 그 다음에 무엇과 비슷하다고 change하고 비슷하다고 그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더 기만적인 방식으로 바뀝니다. containment의 별표. 오늘 마지막 중요한 단어. containment. 뭘까요? 포함시키는 걸까요?
배제한다며. 배제한다고 말하고 나서 그 새로운 방식을 exclusion, 제외시킨다고 말하고 나서 갑자기 포함시킨다고? 뒤에서 repurposing 보이지? 용도 변경 적어보세요. repurposing은 용도 변경 그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요건 사실 뭐 구조는 약간 복잡해서 낯설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중요한 건 요 단어가 무슨 뜻인지 봐야 돼요. 앞에서 exclusion을 시작한다 그랬었지. 그리고 나서 더 기만적인 방식으로 이동을 한대. 근데 그게 포함시키는 건 말이 되겠냐? 새로운 방식을 안 받아들이려고 하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처음에 어떻게 시작하는 거야? 새로운 방식은 음악을 제작할 때 빼놓고 시작하는 거야. 그리고 나서 그게 실패하면, 그치? 얘를 빼놓고 했는데 아무리 해도 안 될 것 같아. 실패해.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컨테인먼트하고 용도 변경에 더 기만적인 방식으로 바꾼대. 그럼 이때 컨테인먼트를 뭘로 해줘 맞겠니? 억제란 뜻으로 봐줘야 맞습니다. 아시겠죠? 억제라고 적어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컨테인과 관련된 표현들 몇 가지만 정리를 할게요. 자, 적어주세요. 자, 밑에 10번 밑에 렉처 노트에 쭉 컨테인과 관련된 거 적겠습니다. 얼른 적어주세요. 그러니까 이게 그 컨테인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잘 봐야 되는데요. 여기에서 여러분 이거 좀 알고 있으면 좋기는 해요. 좋긴 하니까 이거 한번 적어볼까요? 여기서 테인이 딱 보이죠? 테인이 홀드의 느낌이거든요. 홀드가 어떤 의미? 잡다, 쥐다 그 뜻이고요. 그 다음에 컨은 함께라는 뜻으로 쓰이는 경우보다는 뒤에 것을 강조할 때도 써요. 강조할 때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꽉 쥐고 있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꽉 홀드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여러분 이 이미지를 기억합니다. 뭔가를 이렇게 홀드하고 있는 게 컨테인이에요. 그러면 자 뭔가를 이렇게 딱 홀드하고 있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내 손 안에 이게 들어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봐요. 뭔가가 있는데 그걸 내가 내 손을 이렇게 딱 홀드한단 말이야. 그럼 손 안에 이게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안쪽에 가지고 있다는 거 생기지. 그렇죠? 안쪽에 가지고 있다. 그런 뜻이 되는 거고. 그래서 이게 바로 뭐냐면 뭐뭇이 들어있다. 우리 영작할 때 뭐뭇이 들어있다 그랬을 때 요거 있죠. 이게 가장 좋은 컨테인이에요. 그러니까 뭐뭇이 들어있다 하면 there is 뭐뭐뭐, there are 뭐뭐뭐 inside 뭐 이렇게 쓸 것 같죠? 안 그래요. 뭐뭐가 컨테인하고 있다. 이렇게 하면 뭐뭇이 들어있다라는 표현이에요. 그 다음에 consist of는 뭐뭇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쵸? 봐요. 선생님이 이렇게 딱 손 안에 이렇게 딱 두 개를 가지고 있어요. 그럼 내 손 안에는 이렇게 두 가지가 구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쵸? 그래서 구성되다는 뜻 쓰이고요. 그 다음에 어떤 얘기냐면 이제 세 번째 뜻이 정말 중요한 건데요. 자, 세 번째 뜻이 정말 중요한 건데 이거 잘 봐야 돼. 자, restrain은 바로 어떤 의미야? 자제하다. 그다음 hold back, 억제하다. 적어주세요. 자제하다, 억제하다 그 뜻이거든요. 자제하다, 억제하다 그 뜻인데 자, 선생님이 이렇게 세 가지 분필이 있죠. 이 세 가지 분필을 이렇게 딱 손에 쥐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럼 이제 생각나겠지? 어떤 게 있는 거야? 선생님 손 안에는 이렇게 세 가지가 들어있는 거죠. 그 다음에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죠. 선생님 손은. 그렇죠? 그 다음에 이렇게 꽉 쥐고 있으면 이 새끼들은 바깥으로 나가 못 나가? 못 나가죠. 못 나가게 내가 바깥으로 가지 못하게 내가 어떻게 하는 거야? 억제하고 자제하는 거예요. 꽉 붙잡아 두는 거니까. 알겠어요? 자, 그래서 여기 보니까 그 상자는 초콜릿을 포함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해도 되는데 뭐뭇이 들어있다.
그 상자에는 초콜릿이 들어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가장 좋아요. 아시겠죠? 포함하다라고 알고 있어도 돼. 그 상자에는 초콜릿이 들어있다는 뜻이 되는 거고, 즉 얘는 지금 1번 뜻으로 쓰인 거고요. 그 다음에 뒤에서 아틀라스는 지도책이에요. 지도책. 그 지도책에 우주에서 촬영한 사진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쵸? 사진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다음에 try to contain your laughter. 무슨 말? 당신의 웃음을 어떻게 하라고? 자제하려고 해라. 그래서 자제하다, 억제하다. 그게 바로 뭐다? contain도 있다는 거. 웃음을 어떻게 해요? 꽉 네 몸 안쪽에 이렇게 담아두란 얘기죠. 그쵸? 그래서 억제하다, 자제하다 그 뜻으로 쓰인단다. 그래서 restrain과 그다음에 hold back 그것의 의미를 담고 있고요. 그래서 contain이 보통 이렇게 어떻게 많이 쓰였냐면 contain the spread of the disease. 적어주세요. Contain the spread of disease. Contain the spread of the disease. 이렇게 쓰면 질병의 확산을 얘는 뭐 spread니까 당연히 확산이겠죠. 그렇죠? 그럼 질병의 확산을 어떻게 하는 거야? 질병의 확산을 포함하고 있다. 그럼 안 되지. This program contains the spread of the disease. This program contains the spread of the disease. 이렇게 딱 쓰면 이 프로그램은 질병의 확산을 어떻게 한다고? 억제한다고. 그래서 요거 있지. 요거 잘 기억해 주세요. 커브라든가 그 다음에 suppress 이 뜻으로 꼭 기억합니다. 특히 커브 잘 기억해야 돼. 이거 그거 아니야. 그거 뭐 커브 했을 때 그 커브 틀고 막 이렇게 뭐 커브 볼 뭐 그거 아닌 거 아시죠? 그 CURBE 우리 그 정도는 아니잖아. 그쵸? 억제하다 그 뜻을 잘 기억해 두시고 억제하다는 뜻으로 suppress까지 이렇게 같이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자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 20분 쉬었다가 이제 키맵 우리 오감 만족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